당신은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3명의 저명한 무당이 밝혀낸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예견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래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가장 강렬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동양에서 특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예언과 신비에 대한 매력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때로는 경고를 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예언은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무당과 예언자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영적 지도자이자 사회의 중요한 조언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3명의 무당은 각각 독특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깊은 영적 체험과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적이며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들의 예언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예언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3명의 무당이 들려주는 충격적인 예언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3명의 무당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의 장막을 들추고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한국의 신진성 무당을 소개합니다. 신진성 무당은 한국 무속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그녀의 예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6.25 전쟁과 같은 국가적 재난을 미리 예견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피로 물든 땅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녀의 예언은 후에 현실이 되어 많은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일본의 이즈미 야스코입니다. 야스코는 특히 자연재해 예측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하여 일본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땅이 올 때 하늘도 함께 올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지진과 그 후의 혼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이와사키 미치코입니다. 미치코는 야스코의 제자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주로 사회적 변화와 인류의 정신적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래된 벚꽃이 새 꽃을 피울 때 일본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세 무당의 예언은 때로는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래,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듯 두 나라가 공통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무당의 눈을 통해 미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언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토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예언 문화는 각각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쳤지만 놀랍게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하늘과 땀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한 무당의 예언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이 다시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바다의 용이 돌아올 때 외적은 물러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순신 장군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결국 조선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토이즘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무속 신앙이 발전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에서 무당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무당의 예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그것은 신들의 경고라는 믿음 아래 무당들은 지진의 징조를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예언 문화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순환의 개념입니다. 한국의 천지인, 사상이나 일본의 음양도 모두 우주의 순환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했던 예언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전, 한 일본 무당이 큰 물고기가 땅 밑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나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전 한 항공 무당이 붉은 용이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날 새 무당의 예언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의 깊은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 무당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 즉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적이며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진성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앙금이 녹아내리고 두 나라는 손을 맞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즈미 야스코 무당은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바다 위의 작은 섬들이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영토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하. 이와사키 미츠코 무당의 예언은 이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을 때 오래된 상처는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새 무당 모두 2027년경 대규모 지진이 일본에 강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대끓을 것이라고 했고, 야스코 무당은 도쿄의 높은 탑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츠코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재앙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돕는 손길을 내밀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난이 오히려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적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무당 모두 202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스코 무당은 기술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츠코 무당의 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인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변화를 넘어선 인류 의식의 진화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다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새 무당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 무당의 예언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더 넓은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성 무당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 각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껍질이 깨지고 인간의 내면에서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보험을 넘어선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명상과 마음챙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조짐일까요? 이즈미 야스쿨은 경제 분야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오래된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환이 그 자리에 피어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체제가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이 탄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의 부상, 공유경제의 확산 등이 이미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보입니다. 이와사키 미츠코의 예언은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지구는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운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이 예언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국가 간의 연결, 인간과 자연의 연결,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연결. 이들은 모두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와 사건들로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 시점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특정한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합니다. 새 무당의 예언에서도 몇몇 연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의 비극이 미래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3년은 이 비극의 100주년을 맞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해라고 그녀는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기억을 넘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2029년은 새 무당 모두가 주목하는 해입니다. 심진성 무당은 이 해를 7개의 태양이 돌아오는 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고대 동양 철학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완성과 순환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 해에 세상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미츠코 무당은 2029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기술과 영성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인류의 정신적 각성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영적 성장을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환의 개념입니다. 야스코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해와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다.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중기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예언과 분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새 무당의 비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무당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 평화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화해와 협력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한국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출 때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등장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신성이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이 이러한 예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코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일본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츠코 무당의 예언은 두 나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때 아시아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두 나라의 화해가 단순히 양국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 무당 모두 종교 간 대화와 영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하나의 강물로 합쳐질 때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심진성 무당은 예언합니다. 이는 종교 간 갈등 해소가 세계 평화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세 무당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평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야스콜은 말합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규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명의 저렴한 무당이 예견한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심진성 무당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즈미 야스코가 예언한 기술과 영성의 융합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AI의 발전과 동시에 영상 앱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조짐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행동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미츠코 무당의 말처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된 재난을 피하고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영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독서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무당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여기서 시작합시다.